안녕하세요. 자, 29일 오전입니다. 새벽 12시 42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간의 상한가 또는 좀 강한 상승이 나온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만 볼게요. EM플러스하고 인터파크가 시간의 상한가 또는 상당히 좀 강한 8%까지 상승했는데, 자, 어떻게 이제 공략을 좀 해야 될까? 아마 이렇게 시간의 상승이 나오면 내일 당장 뭐 매수하실 수도 있고, 그 이후의 흐름을 보면서 추가적인 내용을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거래량이 터지고 상승이 나오고 관심을 받는 그런 종목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후에도 계속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제 그래픽 기반으로 해서 2차 전지 개발. 근데 이거는 얼마 전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며칠 전에도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제 가지고서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모양을 보시면,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엄청난 상승이 나온 이후에 계속 하락했어요. 하락을 하면서도 지금 그냥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 이후에 반등, 이 주봉입니다. 주봉 차트예요. 하락 이후에 자 상승다운 상승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또 많이 이렇게 나온 모습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재료로 봤을 때는 뭐 상당히 좋은 내용이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저점인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주의가 필요한 것이 이제 기업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기업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평가가 맞아요. 하지만 이제 실적뿐만이 아니라 이 기업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 하락이 작업이 끝나고 상승 작업이 끝나고 그냥 더 이상 상승할 수 없는 그냥 바닥에서만 파동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긍정적인, 일단 차트로 봤을 때 긍정적인 내용을 본다고 하면 엄청난 지금 저항이 지금 계속 있는데, 저항을 지금 처음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터치를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저항을 일단 가깝게 두고 만약에 이탈을 하지 않고 이격을 좁혀가면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돌파 이후에 좋은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재료가 상당히 괜찮다, 그렇죠? 지금 긍정적인 재료이다라고 했을 때에 지금은 자 분명히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좋은 위치가 아닌가. 다만 여기에서 지금은 바로 쫓아가기는 부담스러운 위치임은 분명하죠. 아무리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저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이다 하더라도 바닥에서 지금 수십 프로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단기적인 접근과 중장기적인 부분에 있을 때 한번 말씀드려보면, 일단 중장기는 지금 이 거래량이 터지고 상승 반등이 크게 나오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그쵸, 만약에 기회가 돼서 내려온다라고 하면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추천 종목이 아닙니다. 상승하는 것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 분석에 대해서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 기업인지에 대한 내용까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기본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유보율하고 부채율을 봤을 때는 썩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시총하고 매출액도 봤을 때는 아주 그냥 좋은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자세한 것은 좀 따로 기업 분석을 좀 보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갭상승이지 않습니까? 지금 4,000원대 돌파인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저항이에요, 이 위치가. 그러면 이 4,000원대 3,900원과 이 4,000원을 단기적으로 내일 갭상승해서 만약에 이 위치를 지지한다라고 하면, 자, 이 지지 반등 이걸 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 위에서 시작했죠, 밀린다,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돌파 매매죠. 이 우에 있어서 내려왔다 올라가던, 이 밑에서 시작을 하던, 중요한 거는 3,900원과 4,000원에 대한
돌파를 하는 것, 네, 이것을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확인하고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 정확하게 이 이후에서 뭐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 만약에 뭐 저점에서 매수하고 만약에 물리신다, 하락을 해서 그럼 중장기로 전환하신다든지, 이러한 것을 아예 처음부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짧게 대응을 할 것이냐, 중장기로 매매를 하실 것이냐, 이러한 기준을 잘 잡고서는 매매를 해 주심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상방 쪽에 있을 때는 3,900원과 4,000원대. 자, 그리고 하나 저는 이 지표가 아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여지는 캔들이, 저는 이 정도의 위치가 좀 보이는데, 여기 이게 하락이 나왔을 때의 기준이 되는 캔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저항이 생겼는데, 이 3,600원 현재 위치, 이 위치가 여기에 밀린다 하더라도 이 3,600원대만 지지만 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인터파크입니다. 인터파크가 지금 거래량 상당히 좀 나오면서 시간에 8%. 근데 인터파크는 오전에 좀 찌라시가 돌았었어요. 네, 이게 좀 얘기가 나왔었던 종목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야놀자, 자, 2,940억 인수 완료,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인데, 자, 보시면, 자, 지금 주봉을 잠깐 볼까요? 네, 주봉에서도 단기 저점입니다. 중장기로는 저점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 지금 빠진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저항이 상당히 좀 많은 상황인데, 자, 과연 이 중장기로 봤을 때 이 6,000원대 초반을 뚫고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 기준을 보시는 것보다는 이 윗꼬리로 보시면 돼요. 윗꼬리. 그래서 대략 6,000원 위로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상당히 또 저항이 많은 것도 보이시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간다라기보다도 단기적인 흐름으로 접근을 하는 것, 그리고 중장기로 본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가면 단기가 되겠지만, 중장기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 글쎄 이런 상황에서는 분할 매수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이 흐름에서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 분할 매수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좀 단기적으로 자리만 지지해 준다라고 하면, 상방으로는 이제 중장기이지만 빠졌을 때는 그래도 손절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그래서 중장기가 정답은 일단 아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 흐름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 지금 저항이 생기는 부분이 있죠. 지금 이전에 있었던 하락과 그 다음에 갭상승을 하면서 자리를 지켜주고 유지를 해줬지만, 이번에 좀 하락이 나오면서 저항이 생기는, 자, 지금 이 위치, 이렇게 여기가 이제 강한 저항입니다. 그럼 이 위치를 이제 뚫고 올라가느냐, 지금 시간 내의 상승을 보면, 자, 5,900원 대략, 이게 이제 시가가 이어지는지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상으로 보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저항이 생기는 자리를 갭으로 뚫죠. 그죠? 갭으로 뚫는다라고 했을 때 이 앞에죠. 이 앞부분을 갭으로 뚫기 때문에 아마 오전에 수급이 붙을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상승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익절 물량이 나오면서 한번 툭 칠 때 똑같아요. EA 플러스랑 같은 모양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그냥 보내주는 거지만, 밑으로 살짝 조정이 나왔을 때, 조정이 나오고 반등하는 걸 확인해야 돼요. 이러한 모습이 나오면서 단기 상승도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재료가 나온 상황이고 거래량이 터졌고 갭상승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실력보다는 운과 그 다음에
어떤 좀 배짱이 좀 필요한 그러한 매매. 그리고 이제 중장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탈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기준 잡아야 돼요. 이탈 이후에 어디까지 빠질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에 매매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확실하게 어떠한 전략을 갖고 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에 대한 확실성이 있다라고 하면 EN 플러스가 중장기로서는 괜찮겠죠. 그죠? 네, 재료도 좋고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 있어서 눌림목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러니까 중장기에 맞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맞는 매매 그렇죠? 이런 것을 확인을 해주시면서 매매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재료 상당히 좋은 재료 아쉬운 것은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재료가 나오고 좋은 상승이 나오면 좋은데 이미 다 재료가 나오고 상승이 미리 시작이 된 이러한 것이 좀 아쉽죠. 하지만 이걸 나중에 봤을 때 자 나중에 더 좋은 자리에서 매수한다.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에 더 좋은 수익도 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